정권 창출에 앞장선 사람으로서 성공한 정부를 만들지 못하고 대통령을 영어의 몸으로 재판까지 받게 한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런 국가적 불행을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해드립니다. 저는 지난날을 반성하며 문재인 정부의 약이 될 쓴소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30명 중 운동권 출신이 57%라고 합니다. 이 운동권 세력이 정권 초부터 주류 집단을 형성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80년대에 학습된 친북, 반미, 반기업적 가치관을 탈피하지 못한 채 시장보다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북한에는 우호적이고 미국에는 적대적이며 반기업적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을 안보 불안과 높은 실업률에서 고통받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진박 세력이 이익적 패거리 집단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운동권 세력은 이념적 패거리 집단인 것입니다. 이익적 패거리 집단은 정권을 무너뜨리지만 이념적 패거리 집단은 국가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예, 총리께서는 지금 청와대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운동권 출신 참모들이 이념적 패거리 집단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 만나보면 상당히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실적인 여러 고민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사파 출신들은 그들 중에서 몇 % 정도 됩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주사파들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보다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더 신봉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세력인데 총리께서는 국민들 앞에서 그들 참모들이 모두 다 전향한 게 맞다고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일을 같이 해볼 때 바로 그런 생각의 차이 같은 걸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국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고 또 이 국민들은 확인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와대 실장이 3사람 있습니다. 안보실장은 정통외교관 출신이고요. 정책실장은 잘 아시다시피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교수 출신이십니다. 비서실장은 학생 시절에 이른바 운동권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국회의원을 8년을 했고요. 요즘 일하면서 보면은 전혀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그런 일각의 우려 때문에 북한 문제는 아예 관여하지 않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 그들은 국가의 최고 비밀을 다루고 있고요. 그 대통령을 모시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총리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전향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에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감행을 했고 정부 발표에 따르면 폭발 위력이 50킬로톤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이 핵폭탄이 서울 상공에 용산에 떨어지면 200만 명이 동시에 사망하고 대부분의 서울이 파괴될 것이라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미 정보기관에 의하면 북한은 2020년까지 100여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미 본토까지 도달하게 될 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럴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나름의 분석, 근거를 가진 분석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사태가 되면 북한도 공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역대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 대응책을 여러 가지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체제 자체의 이 집요한 목표로 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현 정부는 제재 압박을 통해서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죠. 네. 예, 그런데 그것이 성과를 내려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 정권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정도의 강한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압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경고를 여러 차례 하고 있죠. 예, 경고 정도 갖고는 안 될 거고요.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뭐 그건 다들 아는 것이죠. 네. 예,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하셨습니까? 그 요청을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안 됩니까? 아닙니다. 미국과 함께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강경파들과 국내 일부 보수층에서는 제재 압박이 통용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실제 위험에 빠지기 전에 이 군사적 선제 공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비핵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해서는 유엔에서도 많은 논의 끝에 타협안으로서 나온 것이 있었죠. 네, 그것이 현재까지 국제사회의 합의된 결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제재 압박도 잘 안 통하고 또 선제 공격은 전쟁의 위험에 빠질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핵을 보유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비핵화라는 그동안의 일관된 우리의 목표와 어긋날 수 있고요. 미국이 동의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비핵화인데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을 비핵화하는 그 한미 공동의 목표가 있으니까요. 그걸 위해서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우리의 핵 보유 방법 중에 하나가 동맹국인 미국의 전술핵 배치나 또는 핵 공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 차례 정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의 해구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 전력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안보상의 불균형은 생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미 동맹이나 해구산은 영원합니까? 한미 동맹을 야당이 더 믿으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현재의 문제이지 네. 안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떤 그 악조건을 상정하고 안보는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한 문제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 물샐 틈 없이 협의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술핵하고 핵공유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에 대해서도 정부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대북 제재와 압박에 동참하고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그러나 이번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대화의 기회를 어떻게든 살려나가면서 출구를 모색해보자, 해결책을 찾아보자. 이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제재와 압박을 했는데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했고 현 정부 들어서만 11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이거 안 통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재와 압박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국제사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북한은 지금 북핵을 완성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북한 체제가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또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도 아실 거고요. 그런데 총리께서도 전에 질문에 답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간
본인들이 만들어 온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핵탄두와 탄두로켓을 대량 생산해서 실전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핵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아가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북한은 핵이 있는데 우리는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 통수권자가 하실 말씀이십니까? 네, 그건 충분히 이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북한이 그런 도발의 강도를 높여갈수록 대북 제재와 압력도 최강으로 강해질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예고된 바가 있죠. 자, 총리님, 우리 핵 무장을 할 능력이 됩니까? 자체 스스로? 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정도는 검토를 우리가 당장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지는 정부에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내의 핵공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양으로는 5,00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우리의 기술 수준이면 6개월 내에 기폭장치와 투발수단을 갖춘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 가장 우려되는 게 뭡니까? 핵 도미노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죠.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라든가.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만들었을 때 핵 도미노가 발생을 할 거고, 이 핵무장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발, 그리고 그것에 따른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네. 그러면 그런 반발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도 다시 국제사회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수단으로도 북핵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한국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면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서 공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핵의 위험성 때문에 바로 핵을 이고 사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그 핵 개발을 찬성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는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의원님의 말씀을 충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반발이 심할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국제관계니까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사드 예를 보면 중국이 가장 반발할 건데 그럼 중국에게 당당하게 원유 공급을 중단해라. 그러면 우리가 핵이 포기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핵 무장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압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원했지만 그러나 유엔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타협안을 내고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가 있죠. 예, 중국이 북핵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얻는 것보다 한국의 핵무장으로 잃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과거 주사파들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보다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더 신봉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세력인데 총리께서는 국민들 앞에서 그들 참모들이 모두 다 전향한 게 맞다고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일을 같이 해볼 때 바로 그런 생각의 차이 같은 걸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국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고 또 이 국민들은 확인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와대 실장이 3사람 있습니다.
예, 총리께서는 지금 청와대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운동권 출신 참모들이 이념적 패거리 집단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 만나보면 상당히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실적인 여러 고민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사파 출신들은 그들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친북, 반미, 반기업적 가치관을 탈피하지 못한 채 시장보다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북한에는 우호적이고 미국에는 적대적이며 반기업적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을 안보 불안과 높은 실업률에서 고통받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진박 세력이 이익적 패거리 집단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운동권 세력은 이념적 패거리 집단인 것입니다. 이익적 패거리 집단은 정권을 무너뜨리지만 이념적 패거리 집단은 국가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안보실장은 정통외교관 출신이고요. 정책실장은 잘 아시다시피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교수 출신이십니다. 비서실장은 학생 시절에 이른바 운동권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국회의원을 8년을 했고요. 요즘 일하면서 보면은 전혀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그런 일각의 우려 때문에 북한 문제는 아예 관여하지 않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 그들은 국가의 최고 비밀을 다루고 있고요. 그 대통령을 모시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총리께서는 정권 창출에 앞장선 사람으로서 성공한 정부를 만들지 못하고 대통령을 영어의 몸으로 재판까지 받게 한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런 국가적 불행을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해드립니다. 저는 지난날을 반성하며 문재인 정부의 약이 될 쓴소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30명 중 운동권 출신이 57%라고 합니다. 이 운동권 세력이 정권 초부터 주류 집단을 형성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80년대에 학습된